289번부터 이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289번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 유도기전력에 대한 거죠. 정전 유도에 의해 회로에 발생하는 기자력은 자속의 변화 방향으로 유도된다. 유도에 회로 발생하는 기자력은 자격 쇄소수의 시간에 대한 증가율에 비례한다. 기전력의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거는 누구라고 했죠? 까먹으면 안 되는데. 누구라고 했어요? 방해. 렌츠. 그렇죠? 렌츠. 전자유도에 의해 회로에 발생한 기전력은 자속의 쇄교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에 비례한다. 4번이 조금 더 정확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체 인덕턴스 2헨리 코일의 0.1초 동안에 1A의 전류가 변화하였다.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자, 이제 유도기전력이 식이 두 개가 되겠는데요. E는 N 그리고 T분의 파이 요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E는 여기 L 하고 T분의 I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결국 합쳐져서 Li는 N-파이 이렇게도 놓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 두 번째 있는 식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인덕턴스 2헨리에다가 곱하기 시간이 0.1초 동안에 전류 1A가 흘렀다. 그러면은 0.1분의 1 하게 되면은 이거 얼마입니까? 10이죠. 20V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어느 코일에 0.1초 동안에 1A의 전류가 변화할 때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20V면 이 코일의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여기는 오히려 이제 인덕턴스 L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기전력이 20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L, T 시간이 0.1초 동안에 흐르는 전류 1A 하게 되면은 이 L 값이 얼마여야 됩니까? 2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2헨리.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0번 자체 인덕턴스 40mH 코일에서 0.2초 동안에 10A의 전류가 변화했다. 유도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다시 현재 이 식으로 가서 L 값이 40mH 0.04 곱하기 T 시간이 0.2분의 전류 10A. 자, 요거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얼마? 한 2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2V 나오게 됩니다. L은 0.05헨리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0.05초 동안에 2A가 변화했다면 유도기전력은 L 값이 지금 0.05가 되고요. 그 다음에 T 값이 0.05초 동안에 I 흐른 전류가 2A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약분되게 되면 이거 2V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어느 코일에서 0.1초 동안에 전류가 0.3에서 0.2로 변화했다면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면 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얼마가 되는가? 자, 이 유도기전력 한번 보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고요. 는 L값 곱하기 자 T 시간이 0.1초 동안에 그 다음에 전류가 0.1A만큼 변화했다고 합니다. 이거 없어지게 되면은 L값도 뭐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0.2mH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권수 200K 코일에 5A의 전류가 흘러서 0.025 웨버의 자속이 코일을 지난다고 하면 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자, 이 식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권수라고 하는 것은 N이죠. 전류라고 하는 것은 I죠. 그 다음에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죠. 그 다음에 인덕턴스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L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N, I, L, 파이 가지고 있는 것. L, I는 N, 파이다. 자, 여기서 L은 어떻게 됩니까? 양쪽을 I로 나눠주면 되겠죠. I분의 N, 파이가 되게 되면 I, 전류라고 하는 것은 5분의 권수 200, 그 다음에 자속 0.025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 나오나요? 1 정도 나오게 되나요? 네, 1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 L과 권수 N의 관계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 가만히 보게 되면 Li는 N-파이라고 해가지고 Li는 N-파이 권수에 그냥 비례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자체 인덕턴스의 크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체 인덕턴스는 식이 이렇게 가야 돼요. 자체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은요. L분의 뮤 S N의 제곱 이렇게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2번이 맞게 되는 겁니다. 권수 N턴인 코일에 IA의 전류가 흘러 자속 파이가 발생할 때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권수에 어떻게 됩니까? 권수에는 비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류에도 비례하게 되죠. 답은 4번 인덕턴스는 전류에 비례하게 된다. 아까 자체 인덕턴스랑 조금 다르다는 개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권수에 어떻게 합니까? 권수에
비례하고 전류에도 어떻게 됩니까? 비례한다라고 이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전류에는 권수의 비례. 전류에는 반비례죠. 그렇죠? 전류에는 반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체 인덕턴스 L1, L2, 상호 인덕턴스 M인 두 코일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예요? 여기 코일이 두 개가 있어요. L1, L2가 있어요. 서로 영향을 하나도 안 줘요. 관계가 아예 없어. 여러분들이 집에 사는데 저기 이웃에 누가 사는데 이웃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 뭐 서로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고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남이에요. 그러면 서로 영향을 주는 크기는 얼마예요?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크기는 0이지 않습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상호 인덕턴스가 0이죠. 두 개의 코일을 서로 근접시켰을 때 한쪽 코일의 전류가 변화하면 다른 쪽 코일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유도, 상호 유도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건 이제 변압기의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게 되죠. 변압기 두 개의 코일이 있어서 이쪽 코일에 전기가 만들어지면 이쪽 코일에 영향을 미쳐서 변압이 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상호 유도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환상 솔레노이드에 감겨진 코일의 감는 횟수를 3배로 늘리면 자체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아까 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3배로 늘리게 되면 권수의 제곱에 비례니까 총 9배가 늘어나겠죠. 누설 자속이 발생되기 쉬운 경우는 어느 것인가? 차로에 공극이 없는 경우, 공극이라고 하는 건 에어갭이에요. 공기의 극이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 극이 있다면 이 하나의 극이 있을 때 둘 사이의 간격, 이 공기의 간격을 우리가 공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공극이 없으면 좋은 거예요. 누설 자속이 발생한다는 건 자속이 밖으로 새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나가기 쉽다는 거는 공극이 더 넓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속 밀도가 낮은 경우, 철심이 자기 포화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자기 저항이 작은 경우, 자기 저항이 작게 되면은 누설 자속 밖으로 새나가는 게 더 적겠죠. 그렇죠? 답은 잠깐만요. 누설 자속은 지금 포화된 경우 크게 되는데 답 잘못됐네요. 그렇죠? 답 여기 4번에 해당하게 됩니다. 4번. 자기 저항이 작은 경우는 발생되기 누설 자속이 발생되기 쉬운 경우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02번. 누설 자속이 발생되기 쉬운 경우는 어느 곳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쉽게 밖으로 새나갈 수 있는 경우. 지금 보면 3번에 보면은 철심이 자기 포화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철심이 자기 포화되어 있을 때는 쉽게 밖으로 새나갈 수 있죠.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3번 자체 인덕턴스 L1, L2, 상호 인덕턴스 M인 두 코일의 결합 계수가 1이면 어떤 관계가 성립되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합 계수 K에다가 루트 L1, L2 이렇게 놓게 되는 거죠. 두 코일의 결합 계수가 1이다라고 하는 것은 K가 1이다라는 얘기니까 이때는 상호 인덕턴스 M이 루트 L1, L2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것을 설명하는 것은 저기 2번이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겠죠. 여기서 조금 다른 형태로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M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L1, L2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보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 인덕턴스가 L1, L2이고 상호 인덕턴스가 M인 두 회로의 결합 계수가 1일 때 다음 중 성립되는 식은 무엇인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네요. 그렇죠? 몇 번? 4번의 형태가 바로 루트를 없앤 형태라고 했었죠. 자, 결합 계수가 K가 1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역시 이런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4번의 형태도 답이 되는 겁니다. 자체 인덕턴스가 각각 160mH, 250mH 두 코일이 있다.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가 150이면 결합 계수는 어떻게 되는가?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 계수 K 한 다음에 루트 L1, L2인데 결합 계수 K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L1, L2 분의 상호 인덕턴스 M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자, 루트 L1, L2라고 하는 것은 160, 250, 160 곱하기 250이 되고요. 분의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게 되면 150. 자,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값 얼마냐면은 0.7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상호 인덕턴스에서 여기서 지금 결합 계수 이 K가 얼마? 0.75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답을 보게 되면은 답은 저기 3번으로 놓을 수 있겠네요.
자체 인덕턴스가 40, 90 두 개의 코일이 있다. 누설 자속이 없다고 하면 누설 자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합 개수가 1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자, K 그다음에 루트 L1, L2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설 자속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 결합이라는 얘기로서 K가 1이다라는 얘기고요. 루트 L1, L2 40 곱하기 90 하게 됩니다. 40 곱하기 90 하게 되면은 9, 4, 36, 3600이 되고요. 자, 이 3600은 루트 60의 제곱이 되고요. 그럼 이 값 그냥 60이 되겠네요. 답은 2번 60mH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이 되죠. 두 코일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두 코일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합성 인덕턴스는 원래 우리가 합성 인덕턴스식 L은 L1 플러스 L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M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게 바로 2M인데 여기가 만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여기가 0이에요. 그러면 이 값 그냥 이렇게 있으나 마나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인덕턴스 L은 L1 플러스 L2가 되는 겁니다. 답은 몇 번? 저기 1번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두 코일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고 두 코일이 서로 직각으로 교차할 때는 서로 영향이 없어요. 서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 똑같은 얘기예요. L1 플러스 L2에서 그냥 끝나게 되는 겁니다. 답 몇 번? 1번. 서로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의미가 같은 것을 내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인덕턴스 각각 L1, L2인 두 개의 코일이 직렬로 가동 접속되어 있을 때, 자 문제에서 가동 접속은 더한다는 뜻이죠. 합성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인덕턴스는 가동 접속일 때 여기 플러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L1 플러스 L2 그 다음에 플러스 2M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차동 접속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는 차동 접속은 이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 2M 되는 거 여기 4번이 바로 그런 답을 알려주고 있네요. 답은 4번이 되죠. 자체 인덕턴스가 150, 120인 두 개의 코일이 있다. 두 코일 사이에 누설 자속이 없고 결합, 완전 결합이고 상호 인덕턴스가 90일 때 가동 접속 시 합성 인덕턴스는 자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L1이 150 플러스 L2가 얼마예요? 120 플러스 그 다음에 2 곱하기 상호 인덕턴스가 90이래요. 그러면 2 곱하기 90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럼 270 더하기 180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450이 되겠네요. 답은 3번 450mH. 자체 인덕턴스가 60mH와 80mH 두 개의 코일이 있다. 두 코일 사이에 누설 자속이 없다고 하면은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상호 인덕턴스 아까 다시 한번 갑니다.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L1, L2 결합 개수가 1일 때, 완전 결합일 때 그냥 루트하고 두 개 곱하면 돼요. 60 곱하기 80, 68에 48, 4800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 70 나오게 될 겁니다. 답 몇 번? 3번. 네. 자체 인덕턴스가 L1, L2인 두 코일을 직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EM. 가동 접속이면 플러스, 차동 접속이면 마이너스. 답은 기본 꼴인 3번이 맞게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체 인덕턴스 아까 160, 250이고 두 코일이 있다. 상호 인덕턴스가 150이고 가동 접속을 하게 되면 합성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가동 접속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160이 있습니다. 250이 있습니다. 플러스 2 곱하기 상호 인덕턴스가 150. 자, 이렇게 되면 얼마일까요? 이거 160에다 250 더하게 되면 410이 되고요. 거기다가 300 더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710 나오겠네요. 답은 4번이 될 수 있겠죠. 자체 인덕턴스가 L1, L2인 두 코일을 직렬 가극성으로, 가극성이라고 하는 거는 더한다는 거예요. 접속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더하게 되면은 자 여기 플러스 되게 되는 거죠. 플러스 되게 되면 L1, L2 플러스 2M으로 가는 꼴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만약에 여기서 가극성이 아니라 감극성, 감한다. 감극성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2M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감극성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M으로 답이 나와야 되겠죠. 환상 솔렌더에다 감겨진 코일의 권해수를 3배로 늘리게 되면 자체 인덕턴스는 몇 배가 되는가? 자체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은 뮤 L분의 뮤 S N의 제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배가 되게 되면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몇 배가 된다? 9배가 된다. 자, 2번이 맞게 되겠죠. 단면적 A 제곱미터, 자루 길이 L, 투자율 뮤, 권수 N인 환상 철심의 자체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L분의 뮤 S N의 제곱
L분의 뮤 SN에 S 대신에 뭐 면적이 A로 표기하게 되면은 여기 1번 형태가 옳은 꼴이 되겠죠. 자체 인덕턴스 0.1헨리 코일에 1.25줄의 에너지가 축적되었다면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L, I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축적되는 에너지가 자 2분의 1 곱하기 L 값이 0.1이라고 했고요. 곱하기 전류를 모르겠네요. 그렇죠? 전류에 제곱하게 되면 이 값이 1.25가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여기 I에다가 얼마를 넣어야지 1.25가 나오게 되나요? 여러분 하나씩 1, 2, 3, 4 넣어보게 되면은 5A 넣었을 때 25 해야지 25, 2.5도 되고 2.5 나누기 2 하게 되면 1.25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거 할 때 식만 알고 계시면은 전체 이렇게 풀어서 쓰면 됩니다. CBT 컴퓨터로 시험을 치르지만 여러분들이 감독관에 의학에서 연습지를 받을 수 있어요. 연습지 받아서 펜으로 이렇게 계속 계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학용 계산기 꼭 마련해 가지고 시험장 갈 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 상에서도 계산기를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컴퓨터로 있는 계산기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되게 불편해요. 그렇죠? 실제로 계산기를 가져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어느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전류를 3배 높이면 인덕턴스는 몇 배를 해줘야 되는가? 자, 2분의 1에 L, I의 제곱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일정하다고 할 때 뭐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요 W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전류를 3배 높이면 자, 여기 3배가 높아졌어요. 3배. 그러면 총 3의 제곱이니까 9배가 되죠. 9배가 되면은 인덕턴스는 몇 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얘는 9분의 1배가 되어야지 동일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야지 W가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에 해당할 수가 있죠. 자체 인덕턴스가 2헨리 코일에 전류가 흘러 25줄의 에너지가 축적되었다. 이때 흐르는 전류가 얼마큼이 되는가? 자, W는 2분의 1에 Li의 제곱. 자, 축적되는 에너지가 25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L 값이 2고요. 그 다음에 전류 몰라요. I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약분돼요. 그러면 어떤 것의 제곱이 25가 돼요? 25. 5의 25죠. 그러니까 I 값은 얼마가 됩니까? 5A가 되겠네요. 답은 2번에 해당하죠. 자체 인덕턴스 40mH 코일에 10A의 전류가 흐를 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얼마큼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축적되는 에너지 다시 한번 물어봐요. 2분의 1에 곱하기 L 값이 40mH래요. 40mH는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도 할 수 있고 0.04라고도 볼 수 있죠. 곱하기 전류값 10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10의 제곱하게 되면 100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4 나누기 2 하게 되면 인가요? 이거? 2줄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체 인덕턴스 20mH의 코일에 20A의 전류를 흐를 때 에너지는 얼마큼이 되는가? 자, 2분의 1 곱하기 여기 0.02 곱하기 20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약분되게 되고 400에다가 0.01 하게 되니까 4줄이 되겠네요. 답은 4 나오겠습니다. 2번이죠. 자기 인덕턴스 L헬리인 코일에 Iam페어의 전류를 흘렸을 때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W와 전류 I의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를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답은 1번이 해당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322번까지 문제 풀어보게 됐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식 W는 뭐 2분의 1 Li 제곱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거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이다. 상호 인덕턴스 M은 K 루트 L1 L2다. 뭐 몇 가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하여간 문제 출제되는 게 이렇게도 났다가 저렇게도 났다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관연도를 무조건 암기하는 것은 절대 지금부터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유사한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어봄으로써 그 공식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바로 그렇게 학습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저만 같이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이 힘들고 외롭지 않도록 저도 계속 같이 갈게요. 우리는 동반자니까요. 네. 잠깐 쉬었다가 323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